서 있었어. 봄비가 내렸어. 내 뒤로 멀찍이 버스가 도착했어. 일꾼들이 줄지어 버스에 올랐어. 비에 젖은 시골길을 구르는 버스의 바퀴 소리. 모두 떠났어. 그리고 침묵. 이따금 새소리. 발치 아래 흰 뼈 조각이 튀어나와 있었어. 내 발이 붉은 진흙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몸을 굽혀 뼈에 묻은 진흙을 걷어냈어. 뼈가 모습을 드러냈어. 내 발부터 종아리 절반까지 진흙 속에 빠져들어갔어. 마치 내가 흙 속에 심어진 것 같아. 뼈는 떠오르고 나는 가라앉아. 할머니 나왔어. 너무 늦었지? 화난 거 아니지? 더 늦기 전에 보러 왔어. 이런 말하고 화낼 건데. 나랑 동생이 할머니 집에 버려지기 전에 얘기를 듣고 싶어. 아니 할머니 취소할게. 이 소리 들려요? 내 귀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데. 어떤 이 소리. 어떤 소리?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불어? 다들 조용히 좀 해. 지금요, 안 들려요? 누군가 낮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반복적으로. 비행기 소리인가? 엄마, 천사가 있을까요? 천사는 어떻게 생겼죠? 내가 지금 증조 할머니 역할 하면 돼? 인간처럼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눈, 코, 입 이런 건 필요 없겠죠. 달거리를 하거나 오줌똥을 싸거나 팔다리 가슴이 늘어나고 부풀 필요가 없겠죠. 천사 그림 보면 엄청 무섭던데? 날개가 달렸을까요? 공룡 피부에도 깃털이 나 있었다는데? 나는 천사가 무서워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워. 꽤. 쨍쨍. 언니 최초의 기억이 뭔데?
보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집 담벼락 너머에 연립주택 한 채 있었잖아. 그랬지. 그 중에 한 집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 그 집에 사는 누군가가 죽었다는 걸 알았어. 그걸 어떻게 알아? 확인해봤어? 대체로 사람은 병원에서 죽어. 침대에 오래 누워있던 그 집의 노인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야. 자기 몸을 빠져나간 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울었어. 누군가 죽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언니는 좀 과해. 뭐가? 남자 꼬실 때 이런 말 하지. 아니 신비로워 보이려고. 아니거든. 네 최초의 기억은 뭔데? 우리 집 난간에 페인트 칠하던 날. 난간에 페인트 칠을 했어? 검정색이었는데 칠이 다 벗겨져서 난간을 붙잡을 때마다 비릿한 쇠냄새가 났어. 그래서 인부들이 왔어. 여자 둘, 남자 둘, 꼬마 하나. 나는 페인트 칠을 하는 동안 종일 꼬마와 놀았어. 해가 질 때쯤 되자 그 미장이 가족이 돌아가려고 했어. 미장도 했어? 중학교 들어가서 미장이라는 직업을 알게 된 다음부터 난 그 사람들을 떠도는 미장이 가족이라고 불렀어. 그랬는데 나랑 종일 온 집안을 어질러 놓은 꼬마가 그냥 가려는 거야. 하나도 안 치우고 억울했어. 그래서 울었어. 울면서 소리쳤어. 나 혼자 이거 다 치울 수 없다. 그런데 그 미장이들 중 여자 어른 한 명이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내 눈을 들여다봤어.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불렀어. 그 이후로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그 미장이의 얼굴을 떠올렸어. 어떻게 생겼는데? 눈, 코, 입이 차지하는 면적보다 얼굴 여백의 면적이 더 넓었어. 베이지색 머리 수건을 쓰고 진분홍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 지금 보니까 언니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엄마였을까? 집 난간에 페인트 칠한 적 없어. 칠했었어, 초등학교 때. 집이 아니라 학교였겠지. 방학 때쯤이면 늘 페인트를 칠했어. 집 난간이었어. 야, 고작 집 난간 페인트 칠하는데 페인트공 남녀 두 쌍이 온다고? 창틀도 칠했나 보지. 정말 왔었어? 말이 안 되잖아. 영사관에서는 뭐래? 1년쯤 전에 한인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한 차례 있었는데 피해자가 신원 미상자였대. 미국 입국 기록만 있고 출국 기록은 없대.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인 한인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영사관 아이디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현 씨는 그런 것도 발급받지 않았대. 매일 다시 읽어줘. 당신의 엄마 이현아 앨리스가 피살되었다. 1월 20일 새벽 1시 20분경 815 S 아드몰 애브 스트리트 B CA 로스앤젤레스 90005 USA에서. 이것뿐이야. 답장했어? 어, 뭐라고? 나의 엄마
이연아가 아니라 이연실이다. 당신의 정보를 못 믿겠다. 당신은 그와 무슨 관계였나? 뭐래? 일주일밖에 답이 없어. 메일을 왜 그렇게 늦게 읽은 거야? 초등학교 때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 들어갔던 메일이야. 갑자기 왜 들어갔어? 아예 평생 안 들어갔으면 좋았잖아. 싸이월드 부활한다고 해서 비밀번호 줘. 이 메일 주소를 연동해놨더라고. 이게 다 싸이월드 때문이네. 싸이월드가 우리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 너 이 메일 내용 믿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현실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정말 없을까? 할머니 할머니 나한테 엄마라고 불렀어. 가만 없어. 이 메일 내용이 진짜면 1월 20일이 제삿날이네. 제삿날은 죽은 날 전날 아닌가? 너 1월 20일에 뭐 했어? 이랬겠지. 끝나고 집 왔겠지. 새벽 1시 20분경에는 뭐 하고 있었어? 집에 있었지. 그냥. 너 나랑 같이 미국 갈래? 아니, 이제 그만 가줄래? 작은 유령 같았어. 키가 작아요? 작지? 이름 기억하세요? 이연아, 앨리스. 이현실이 아니고요? 이연아랬어. 어느 날부터 집에 안 들어와서 불신 검문에 걸린 줄 알았어. 트럼프 당선되고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쫓겨났어. 뭐 가져갈 만한 거 있어요? 현아씨 없으니까 내 집, 남편 집, 애들 집까지 다 쌓아뒀어. 남편 거. 마포 아파트네요. 왜? 시험 직후. 난 잘 몰라. 별별 사진 다 있어. 군인이셨어요? 오, 신문사 소속 비행사였어. 항공 촬영 때마다 헬기를 몰았지. 헬기 탄 기자한테 얻어다가 인화해서 걸어뒀어. 사진 더 있어요? 그 안에 봐요. 한강 맨션, 웨인 아파트. 이건 어디 산불 현장인가 봐요. 본인 비행기를 몰면서도 비행기 탄 사진사들 부러워했다니까. 이 사진들 엄청난데요. 그렇게 액자에 끼운 거 전부 사진사들이 찍은 거야. 자기가 찍은 사진들 부끄러워했거든. 왜요? 신랑이 찍은 사진은 유별났으니까 뭉개지게 아주 가까이서, 아니면 내려다보면서 찍었어. 사물의 정체를 알 수가 없게끔. 왜 미국에 오셨어요? 엄마가 단단히 낀 거지. 늘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니까. 자기는 절대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땅에 붙어있는 거 답답했거든. 언제 오셨는데요? 직장 다니다가 뒤늦게 결혼해서 애 낳고 80년 직장 다니셨어요? 이화대학 졸업하고 중앙청 다녔지. 우리 엄마가 걔를 잘했어. 걔 돈을 모아서 나를 끝까지 공부시켰어. 아버지는 나 공부하는 거 반대했는데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지
신랑 인생에 낀 대단한 역마 때문에. 93년도에 죽었어. 우리가 큰 편의점을 했거든? 아유, 말도 못했지. 거기 카운터를 보다가 총에 맞았어. 우리 엄마가 결혼 도이민도 그렇게 반대했는데 신랑한테는 애까지 달려 있었거든. 부모가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참. 그런데도 나는 그런 남자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더라고. 얼굴하고 몸이 낀 남자, 수줍고 괴팍하고 아름다운 남자는 밥을 먹이고 싶잖아. 그건 끊어낼 수가 없는 거야. 안 그래? 교회 다녀요? 아니요. 여긴 다 교인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면 한인들이 살기가 어려워. 저희 엄마도 교회에 다녔어요? 아니, 선생님은요? 나도 안 다녀. 천천히 둘러봐요. 좀 더 일찍 오지 그랬어요. 내가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쪽이군요. 뭐가요? 그쪽이 나한테 메일 보냈죠. 메일이요? 우리 엄마 죽었다고 메일 보냈잖아요. 내가요? 봐요. 맞네. 왜 답장을 안 했어요? 나는 메일 보낸 적이 없어요. 잡아떼지 마요. 그쪽에 이렇게 썼잖아요. 아 잠깐만. 명함 있어요? 왜요? 명함 한 장 줘봐요. 메일 주소 같은지 보게. 시험에 들기 싫어요. 맞잖아요. 나는 여기 자주 왔어요. 뭔가를 수리해야 할 때마다. 이어나 앨리스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한인마트에서 캐셔로 일했고요. 일요일만 빼고요. 일요일에는 나가서 어디든지 돌아다녔어요. 퇴근길에 몇 번 만나서 내가 태워다 줬고요. 우리는 차를 타고 멀리까지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했어요. 연극이나 연주 공연을 보기도 했고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차에 타는 사람은 이하나 씨가 유일했어요. 나는 연구차를 운전하거든요. 이하나 씨가 총에 맞아 죽었을 때는 내 연구차에 태워서 죽은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엄마랑 사귀었어요? 친구였어요. 길게 대화해본 적은 없지만요. 그럼 어디 양지 바른 곳에라도 좀 묻어주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내가 이 고생도 안 하고 자식들 놀이 하려고 묘비에 쇠지라 부어주고 떠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까지 무섭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만 나랑 동생을 할머니 집에 버리고 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화장까지 빠르게 진행됐어요. 시체 보관소의 전기도 아깝다는 듯이. 코로나 환자들한테 명안실을 비켜줘야 했겠죠. 한인들은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했어요. 하루가 멀게 동양인들이 맞아 죽던 날들이었어요. 경찰은 범인이 잡히지도 않았는데도 수사를 종결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현아 씨의 죽음은 그냥 사고였던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현아 씨가 총에 맞아 죽은 거는 몰라요. 아버지 일로 총기 사고라면 너무 두려워하시거든요. 이거는 비밀을 좀 지켜줘요. 내가 아는 엄마의 이름은 이현실입니다. 이현아가 아니라. 난 짤막한 메일 한 통 때문에 장장 12시간을 날아왔어요. 무급 휴가까지 썼다고요. 그런데 이현실은 어디에도 없고 사람들은 전부 이현아, 앨리스 이야기를 하네요. 조용하고 자그마한 동양인 여자. 동양인 여자는 미국인들이 보기에 대체로 조용하고 자그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이런 말로 설명한다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이 아무도 아니었다는 뜻이죠. 이현아가 이현실이 아니면 난 어떻게 해야 하죠? 난 지구 어디에선가 핏줄로 이어진 누군가가 죽으면 손톱 거스름이라도 뜯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현아 앨리스가 죽었다는 그날 밤에 나 뭐하고 있었는 줄 알아요? 엽떡 먹고 있었어요. 배민 기록에 다 남아있어. 엽떡이 뭐예요? 됐어! 뭐예요? 벽돌 사이에 수첩하고 종이 뭉치가 있어요. 나한테 쓴 편지예요. 계속 공부를 하게 된 걸 축하한다는군요. 내가 대학원에 간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좀 봐도 돼요? 뉴욕 빙언턴 대학 기숙사로 붙이려다만 편지 2개. 우표도 안 붙어 있어요. 뉴욕에 있었어요? 나 오늘 미국 처음 왔어요. 빙언턴 대학 기숙사에 사는 당신에게 보낸 편지인데. 나 빙언턴 대학 다닌 적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벽돌 사이에 틈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커다란 창고, 기둥이
번씩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모르타르가 다 마른 뒤에도 벽돌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됐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장화 신발이 진흙 속으로 푹푹 빠지고, 그리고 아주 높은 거, 높은 거? 연기가 나는, 그러니까 꿀뚝. 한국은 많이 변했죠? 중앙청 앞은 어떻게 됐나? 95년도에 부셨다대? 이순신 동상했지? 나 중앙청 다닐 때 세운 거야. 60 몇 년도 4월이었지. 세종로, 대평로를 완전히 막아서 자가용을 세워두고 버스를 타고 출근했어. 미역 터졌지. 대통령이 왔다더라고. 동상이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나 뭐라나, 일본에서 오는 애군을 막는다나 뭐라나.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둑하게 그림자가 지더라고. 고개를 돌리니까 눈앞으로 손이 천천히 지나가. 보니까 동상의 손이야. 당피를 녹여 만들려다가 불순물이 많아서 나중에 뺐다고도 하고, 선박 해체한 거 녹그릇이랑 녹여서 만들었다고도 하고, 거대한 손 뒤로 벚꽃이 와르르 떨어졌어. 나 그렇게 거대한 손은 생전 처음 봤어. 전쟁 끝난 지 10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뭐 좋아해요? 예? 뭐 좋아하냐고? 어떤 종류요? 아무거나. 먹는 거 잘 먹어요. 잘 됐네. 나는 먹이는 거 좋아해요. 배터리 고쳤어요. 틀어봐요. 둘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야? 그게 뭐야? 지하실에서 발견했어요. 그건 나도 안다, 이 녀석아. 누가 대화하는 거지? 한 남자가 여자한테 소리치고 있네. 모국어는 한국어야. 경상도 억양이 섞였다. 경북.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여자가 식탁을 차리는 모양이야. 들려? 아무 소리도요. 대화가 끝나고 다른 소리? 천장에는 커다란 팬이 돌아가고 있어. 그리고 발소리. 2걸음 정도? 두꺼운 카펫이 깔려있어서 소리를 다 없애. 뒤꿈치 닿는 소리가 안 나. 표적 구두를 신었네. 아, 전형적인 미국식 2층 집이지. 현관에 들어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2층 천장에는 커다란 팬이 돌아가고 왼쪽이나 오른쪽 문을 열면 응접실로 이어지는 집이지. 그리고 그 뒤에는 음악이 깔려있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실황이야. 엄마, 네 아빠 죽고 내가 경비견이 되다시피 했잖니.
밤나무, 복숭아나무 숲, 소리, 파도, 일출, 장미, 동물원, 완자무늬, 당나귀. 밤나무, 복숭아나무 숲, 소리, 파도, 일출, 장미, 동물원, 완자무늬, 당나귀. 아, 싫어도 쌀 건지. 뉴욕 빙엄턴 대학교. 골드. 미국식 2007의 침묵과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실황이 녹음된 테이프.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쓰인 수첩. 런닝맨에 나오는 개그맨이 된 기분이네. 굴뚝은 당신 기억 속에 있잖아요. 네. 그럼 한국에 있는 거니까 굴뚝을 맨 앞에 놔. 그리고 이 테이프는 미국에서 녹음된 거예요. 네. 그리고 빙엄턴 대학에 다니는 당신에게 쓴 편지. 나 빙엄턴 대학 다닌 적 없어요. 유학 갈 돈 없고요. 월세 낼 돈도 없어요. 그럼 대체 이게 뭘까요? 공부를 더 하게 됐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편지의 수신인은 대학원생이나 연구원일 거예요. 혹시 몰라서 학술지 사이트에 이름 검색해보니까 빙엄턴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들 중에 한국 이름 쓴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지리학, 고생물학, 신소재공학, 한미 외교관계. 빙엄턴 대학은 이 유대인 재학생 비율이 높대요. 유대인 전용 식당이 따로 있을 정도로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게이와 유대인의 디바예요. 어쨌든 백인들한테는 미움을 받아요. 모든 게 계시인 것 같네. 모든 걸 기억해야 할 것만 같아요. 사물들의 정렬된 순서 외워야 할 것만 같아요. 저보다 끝이 없는 지도처럼 세계가 평평하게 펼쳐진 것 같아요. 규칙도 반복도 조직된 패턴도 없이 오직 나열만 되는 암기하기 어려운 식구처럼 지구 평평사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 어떤 사람이 처음 가보는 도시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어요. 이 사람을 A라고 할게요. 이 A를 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B라고 할게요. A는 게이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려요. 같은 항공편에 내린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 항공편에 내린 사람들이 다 사라졌는데 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공항 직원이 다가와서는 비가 죽었다고 말해요. A가 도착하기 7시간 전이야. A는 그때 시간을 봐요. 목요일 오전 8시예요. A는 목요일 오전 4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비행했거든요. 근데 4시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시차 때문에요. 12시간이 지났어야 되는데 4시간밖에 안 지났으니까 A는 8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A는 어딘가에 비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공항 직원 말대로 A가 도착하기 7시간 전에 비가 죽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살게 된 이 8시간 안에서 1시간만큼은 비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A는 이 1시간을 비를 찾는데 온전히 쓰기로 해요.
연구차 운전사들 사이에서 떠도는 괴담이에요. 그 괴담의 조건은요. A가 이코노미석에서 12시간을 비행했다는 거예요. A의 허리와 피부와 입냄새 인천에서 LA까지 꼬박 12시간 걸리거든요. 우리 집에서 인천까지는 또 3시간. 게다가 난 불면증에다가 멀미가 심하고요. 얼굴 좋아 보여요. 그쪽 어머니께서 하도 맛있는 거 많이 주셔서요. 나 지금 50시간째 못 자고 있어요. 모든 게 가상현실 같아요. 생각해봐요. A는 B를 찾기 위해서 어디부터 갈까요? B의 묘지. B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장례식 전에 물어봐야겠죠. 이아나 앨리스는 장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럼 그 전으로 B가 죽은 곳. 한인마트. 갑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알아야 하니까요. 뭘요? 내 친구 이아나 앨리스? 혹은 당신 엄마 이현실이 누구였는지. 매일 단백질 쉐이크 뭐 그딴 거 먹으면 그쪽처럼 광활한 인류애가 생기나요? 나는 그 사람 친구였어요. 난 그 사람한테 버려진 아이였고요. 언제 문 닫았어요? 요즘 문 여는 가게도 있습니까? 왜 닫았어요? 아, 몰라서 묻습니까? 제발 나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둬요. 예? 경찰에서 보냈습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불법 체류자인지 몰랐다고요. 돈이 급해 보여서 바로 일을 시킨 것뿐이라고요. 돈이 급해 보였어요? 활동가야? 그러면 내가 너네들한테 맞는 대답을 해줄게. CCTV에 안 달았어. 그럴 돈이 없어서. 아, 누가 죽였는지는 나도 몰라. 좀 들어가도 돼요? 아니, 뭐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좋네요. 볕도 잘 들고. 가게 내놓을 줄 알고 온 거야? 그런가? 원래 마트였다던데. 그랬지? 계산대가 어디쯤이었어요? 아, 계산대 어디였냐고요? 여기가 계산대였지. 그리고요. 이 뒤로는 담배 자판이 있었고 카운터 밑으로는 사탕이나 젤리, 초콜릿 같은 걸 진열해 놨었지. 이어나 앨리스는 어디쯤에서 죽었죠? 이아나 앨리스? 이 마트에서 일하다가 피살당한 한국인 캐셔. 그 사람 이름 이영경인데? 친했어요? 평범한? 얼마나 일했어요? 3년 정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용.
조용하고 성실했지? 그뿐이에요.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지? 뭐 특이한 거나 뭐 없었어요? 쉴 때는 어떻게 쉬었어요? 쉴 때? 손님 없을 때 뭐 했어요? 핸드폰 했어요? 아니면 뭐 책 읽었어요? 라디오 들었어요? 글쎄? 3년이나 일했다면서요! 끊임없이 일을 했지. 잘 정렬된 물건들을 다시 빼다가 다시 쌓고 칠이 벗겨진 것을 손보고 뭔가를 빨고 수선하고 기록하고 방위를 하도 다시 정리해가지고 멍든다고. 그러지 좀 말라고. 이영경 씨는 팔다리가 긴 편이었나요? 왜 이래? 옷 입는 스타일은 어땠어요? 패션 감각이 있어 보였나요? 음악적인 재능은요? 손가락 생김새는요? 상체가 발달했어요? 하체가 발달했어요? 지병은요? 이거 중요하지. 피부나 머리숱은 괜찮았고요. 지난번에 연락한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야? 난 여기에서 죽은 이현실 혹은 이현아 혹은 이현경의 딸인 것 같아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세요. 의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영경 씨가 죽고 한인들이 가게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거리에는 꽃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사람들이 놓고 간 꽃을 밟고 침을 뱉었습니다. 백인이고 오른쪽 팔뚝 뒤에 나침냥 문신을 새겼습니다. 경찰에 말했어요. 바보같이 누가 그런 말을 경찰에 합니까?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짓을 내가 해봤습니다. 나치문양이라는 절문양도 구분 못하니 중국에는 절이 많아서 그러게 고백투더 찰내 이 따위로 말하면서 그 사람 마트 주변에 나타나서 곧잘 사섭니다.
Didn't you die? 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제일 먼저 발견했다고 들었어요. 환자를 겨우 재웠어. 저 환자 예전에는 성격이 고약해가 오랜만에 만나니 그것도 많이 수그러들었다. 어연하게 같대. 이 집에서 다시 일하게 된 게 행운이지만 눈치가 보니까 내도 이제 늙었다 아이가. 집주인들은 한국, 멕시코 가정부 별로 안 좋아한디. 필리핀 여자들 제일 놓친대. 빠릿빠릿하제, 부침성 좋제. 인도네시아 여자들은 자물성, 의사심 좋다하고 버마 여자들은 느리다고 타박을 받아도 그래도 인들 비위를 잘 맞추잖아.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필리핀 사람들 때문에 한국, 멕시코 가정부 고가인력 돼버렸다. 좋은 차대 마셔래. 어떻게 죽었죠? 한장 사진이네요. 잘 안 보여요. 모자이크 처리돼서 그렇다. LA 타임스제. 귀퉁이에다가 코딱지만하게 보도됐다.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내가 누구 엄마 발견했을 때는 죽은 지 4시간 지난 뒤였다. 4시간 동안 아무도 마트에 안 가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노? 사람들 분명히 총소리 들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아무도 집 밖으로 안 나온 거지. 죽어도 총에 맞을까 봐.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숨죽이고 가만히 있던 그 속에 누구 엄마가 4시간 동안 차가운 타일바닥에 방치돼 있었다. 더 말씀해 주세요. 입구까지 피가 흥건하더라. 사과 매달 굴러다니고 구루마가 1m 정도 밀리더라. 경찰차 와서 접근 금지 테이프 치 쌓고 구급차 와서 시신 실어 가pus다. 나는 길에 서가지고 경찰차에서 떨어지는 휘발유 웅덩이 위에 무지개 색깔 기름띠 흔들거리는 거 보고 있었다. 웅덩이 속에 밤거리 거꾸로 비치네. 골목에서 사람들 떼거지로 나와서 경찰 테이프 넣고 마트 물건 훔쳐가더라.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었다. 신나는 가슴에 안고 뛰가는 사람들. 원래대로라면 그날 내가 일했어야 된다. 손주들 학교에 캠핑 있다고 운전해서 데빌라줘야 됐다. 내 대신에 누구 엄마가 출근했다. 내 손주들 아직 성인도 안 됐다. 언제부터 엄마를 알았어요?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 열렸던 해라 기억한다. 어떻게 만났죠? 내가 일했던 가게에 맨날 장 보러 왔대. 고모로 일하고 있었다 아이가. 언제까지 일했어요? 2010년 그 년도도 월드컵 했었네. 결과는 처참했지. 왜 그만뒀죠? 그 집
부모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서 너가 엄마 그 집 딸내미랑 합병했지. 친엄마 질투를 부추긴다. 처음 부모일 시작하는 여자들 집주인 아를 자기 자식처럼 헌신적으로 키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한대. 그거 조심해야 된다. 까딱 잘못하면 아 사랑하게 되고 그 아가 있는 뜻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그 집 딸내미 됐고 사라졌잖아. 얼마나요? 4시간. 그 집 부모가 실종 신고했다. 그동안 뭘 했죠? 나도 참 궁금하더라. 그 집 부모가 캐물어 쌌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마트 갔다고 거짓말이라도 좀 하지. 부모들 낮에 가끔씩 땡땡이 친다. 아는 혼자 못 놔두고 가니까 아 데리고 몰래 친구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그렇다. 쫓겨난 다음에는 뭘 했어요? 쫓겨난 지 얼마 안 돼가 내 찾아왔다. 하루만 재워달라 카대. 그래서 집에 데려갔다. 며칠 잠도 못 잤는가 잘 자대. 깊게 잠들었다. 자디 말고 벌떡이 나더만 양말을 던지더라. 머리맡에 양말 있으면 악몽 꾼단다. 바로 다음날 평소랑 똑같이 조용하게 인사하고 떠났다. 그리고는요? 그 뒤로는 못 만났지. 그러다가 한 이마트 면접 보러 가서 다시 만났다. 거의 10년 만에. 한국에서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나요? 없다. 한국 다시는 안 돌아간다 카대. 왜요? 여기 온 여자들은 그렇다. 결혼 실패하고 가족한테 미움받는 여자들. 선생님은 왜 이곳에 오셨어요? 나도 보자. 그런 사람인가 보네. 차 마시래. 그거 좋다. 죽은 날 입었던 옷이다. 거의 마트가 맞을 때마치였는데 창고에 이 옷이 걸려 있더라. 그거 엄마는 유니폼 입고 죽었다. 제 생김새가 엄마랑 닮았나요? 미안하다. 뭐가요? 그냥 말버릇이다.
엄마는 끔찍하게 죽었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한국말도 찾을 수가 없어. 언제가 될진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곧 돌아갈 거야. 조금만 있다가 돌아갈 거야. 몸 조심하고. 뉴욕 빙엄턴 대학교에서 식물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이 나랑 이름이 같아. 엄마가 그 사람 집에 모모였대. 엄마가 그 사람을 키웠대. 너랑 나 대신 그 사람을 키운 거야. 우리의 삶이 시궁창에 처박혀 있었을 때 학교에 준비물을 가져가지 못하고 선생이 우리에게만 벌을 주고 속옷과 양말을 빨아가지 못했을 때 해질녘 운동장에 혼자만 남아 손등이 쩍쩍 갈라질 때 그때 엄마는 그 사람의 머리를 빗겨주고 로션을 발라주고 손바닥만한 팬티에 생리대를 붙여주고 심지어 그리워하면서 편지까지 썼던 거야.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거야. 얼굴형에 베이지색 머리숱, 진분홍 손수건, 남색차, 진분홍 손수건, 베이지색 머리수건, 얼굴형, 베이지색 머리수건.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었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질 나쁜 사람이었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였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쓰러졌어요. 구급차는요? 코로나 환자가 아니면 안 된대요. 병원까지 얼마나 걸려요? 차로 30분. 연구차에 실을 수는 없어요. 내가 같이 탈게요. 당신이 병원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옆집 사람들이? 틀렸어요. 나 여기 없어요. 네,
범인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자가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냅다 뒤에서 덮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한 주먹거리였고요. 덕분에 지문을 충분히 얻었습니다. 곧 감식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말을 해주려고 왔습니다. 저기요. 고맙습니다. 범인이 잡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해야죠. 엄마는 아버지가 죽던 날에 나랑 동생이 집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아니에요. 동생이랑 놀고 있는데 한 히스패닉 남자가 다가왔어요. 한참을 같이 축구를 했어요.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우리한테 집이 어디냐고 집에 부모님이 계시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마트에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길을 안내하라고 했어요. 다리를 심하게 떨었어요. 우리는 왜 다리를 떠냐고 물었어요. 자기는 긴장을 하면 다리를 떤다고 했어요. 자기 형이 죽었다고 했어요. 모든 죽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는 미안하구나. 동생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어보였고 나한테 그냥 가자고 귓속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동생의 손을 억지로 붙잡고서는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갔어요.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손을 들어 마트를 가리켰어요. 정의가 우리 마트예요. 그 사람이 빠르게 걷기 시작했어요. 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마트에 들어가서 총을 꺼내 들었어요. 문이 열린 틈 사이 상자를 든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우리는 마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지하실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요.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뒤돌아서 뛰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엄마의 부탁을 받고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나왔어요. 동생은 일찌감치 집을 떠났고 엄마는 집 앞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그 사람과 같은 이름과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올려요.
하는 아저씨가 있어. 옛날에는 전국을 돌면서 아파트 외벽과 굴뚝에 글씨를 썼대. 제일 많이 쓴 글자는 목욕탕. 아파트 외벽에 커다란 이응을 그릴 때는 중앙에 못을 박고 낚싯대 끝에 매직을 달아서 컴퍼스처럼 돌렸대. 아저씨는 지금은 지하에서 일해. 지하 주차장 바닥과 벽과 기둥에 숫자를 그려. 아저씨한테 언니가 그린 굴뚝 그림을 보여줬어. 언니 기억 속의 커다란 원통형 굴뚝은 다량의 연기가 빠져나가는 소각장이나 공장 굴뚝이래. 흙 위에 벽돌로 지어진 창고가 있는 걸로 봐서는 서울은 아닌 것 같대. 제조, 공정, 재료 보관을 함께하는 중부 내륙 지방의 한 경공업 공장일 거라고. 엄마가 그 공장에 다녔을까? 채석장이었던 이곳에서 나무 뿌리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식물계의 공룡 발자국과 같은 발견이었죠. 영국 하이프 대학과 뉴욕 주립박물관 그리고 우리 대학 연구소로 이루어진 공동 연구팀은 연구에 착수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화석 숲 지도를 그릴 수 있었죠. 이 화석들로부터 우린 세 가지 종류의 수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르케오프테리스입니다. 소나무처럼 생겼지만 솔잎이 아닌 종려나무나 양치식물처럼 갈라진 잎을 늘어뜨린 특이한 모습이죠. 포로짐노스폼스는 아르케오프테리스를 감고 기어 올라가면서 살았던 지름이 15cm나 되는 덩굴식물입니다. 이쪽을 보시죠. 클라독실옵시드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높이가 10m가량 되었으며 몸통 아랫부분은 부풀어 오른 모양이었고 꼬챙이 모양의 짧은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부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내가 손을 들었어. 식물화석 연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 내가 질문했어. 왜 세계 최초의 숲이 뉴욕에 있나요? 그게 질문인가요? 뉴욕에는 센트럴파크도 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있고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타임스퀘어도 있는데 왜 세계 최초의 숲까지 있죠? 이곳에 펼쳐져 있었던 숲이 세계 최초의 숲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 중에 최초인 거죠. 그럼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더 오래된 화석숲이 발견되면요? 지구 역사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겠죠. 어떻게 재조정돼요?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죠? 선생님 성함하고 같아요. 전 이번 주 임시 강사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흔한 성에 흔한 이름이죠? 아니요, 한국 이름 말이에요. 제 한국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과 이름이 같은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세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뵀잖아요. 그럼 오늘 만나기 전까지는 저를 모르셨어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만난 적도 없는 숲이 존재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세요? 실례지만 수업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인간이 나기 전에 존재했던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사유할 수가 있나요? 내가 관계 맺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사유할 수가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를 다루죠. 수는 경험과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럼 만약에 모두가 정확한 수학적인 추론을 한다면 사유의 결과는 동일하겠네요. 바꿔 말해서 동일한 추론 도구를 사용하면 도달하는 결과 또한 같습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죠. 다음 시간에는 온실에서 이곳에 있었던 거대한 수목들의 앙증맞은 후손들을 살펴볼 겁니다. 학생들이 흩어졌어. 누구죠? 이현실 혹은 이현경 혹은 앨리스를 아세요? 글쎄요. 중학교 때 같은 반에 이현아라는 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구신데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전 그 애를 잘 알지 못했는데요. 마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요. 편하게 있어요. 고마워요. 중학교 때 앨범이 어디에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얘예요. 조용하고 장난 애였어요. 학교 행사에서 연극한 적이 있었는데 주인공 맡기로 한 애가 갑자기 빠지게 돼서 얘가 대신했어요. 섹스피어였던 것 같아요. 굉장했어요. 독백을 읊다가 감정이 돋받쳐서 울어버리던 거죠.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한 번은 커다란 플레이보이 토끼 로고가 그려진 맨투맨을 입고 학교에 왔어요. 모두가 그 애를 보면서 킥킥댔죠. 왜 그 애가 웃음거리가 됐는지 모르는 학생은 전교에 단 2명뿐이었어요. 그 애 그리고 나. 무슨 일을 하시죠? 사진 찍어요. 무슨 사진 찍으세요? 건축 사진 찍어요. 그래요? 네. 건축 사진 찍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건축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기 뭐 써요? 아이폰요? 뻥이에요. 사실 나 비행사예요. 나 LA의 비행기 운전사. 저 신문사 취재용 헬기 몰고 있어요. 무슨 신문이요? LA 타임스. 미국에 오래 계셨어요? 네. 그러기엔 영어가 지금 그거 혐오 표현인 거는 아시죠? 죄송해요. 사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시죠? 그냥요. 그쪽은요? 아버지가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미국에 건너오셨어요.
할아버진 군인이셨어요. 미국에서 국가 지도자 교육을 받으셨죠. 조국 재건을 위해서 한국에 돌아가 처음으로 아파트를 지으셨어요. 예. 군인들이 말이죠. 정부 온갖 요직에 배치되던 시절이 있었죠. 내가 그런 분의 손녀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덕분에 이곳 뉴욕에서 대학을 다닐 수도 있었겠죠. 맞아요. 근데 왜 식물 화석이에요? 코라잖아요. 몇 천만 년 전에 온기가 사라진 것들이긴 하죠.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만뒀어요. 내 글에는 너무 작가가 보인대요. 작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글을 쓰는 건 쪽팔리고 콜하지 못하잖아요. 난 모더니즘 추종자였는데도 필명에는 한국 이름도 성도 쓰지 않았는데도 논문에는 뭐 한국 이름 넣더만요. 화석은 내 정체성에 하등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이미 쿨하고 단단해요. 한국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우리 집에서 일하던 보모가요. 웃기죠? 그게 왜 웃겨요? 이름을 부모가 아닌 보모가 지어줬다는 게 웃기잖아요. 부모님께선 내가 완전한 미국인으로 살기를 바라셨어요. 한국 이름 같은 거 지어주지도 않았죠. 그쪽 이름 지어준 부모 이름 기억나요? 아니요. 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 아줌마라고만 불렀으니까요. 왜 자꾸 물어요? 우리 엄마도 부모였거든요. 아, 그래요? 뭐 좋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친절하고 가끔은 신경질적이고 그러지 못하려. 차 더 줄까요? 식물화성 연구자가 부엌으로 걸어갔어. 난 집안에 서성이다가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물잔을 떨어뜨렸어. 카페기로 떨어지면서 깨졌어. 유리 조각을 줍다가 멈추고 다시 앨범을 봤어. 식물화성 연구자가 차 주전자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유리 조각을 밟았어. 피나네요. 약상자 있어요? 현관 신발장 왜요? 난 한 손에 약상자를 들고 현관의 수납장을 다 열고 천천히 관음했어. 거기 없어요. 있어요. 약상자를 들고 돌아왔어. 아파요. 참으세요. 난 식물화성 연구자의 발을 내 무릎 위에 올리고 지혈했어. 같이 지하철 탔던 기억이 나요. 지하철이요? 아줌마는 지하철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동안의 잠깐의 시간을 우린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라고 했어요. 꽤 최근에 이 말이 떠올랐는데 떠올랐더라. 맞아.
지하철 안에서요. 학회에 참여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주로 유럽에. 비행기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공항에 들어가요. 거기에 넓고 긴 복도가 펼쳐지죠. 무빙워크를 타고 걸어가요. 뉴욕 공항에서 주거지로 뻗어나가는 지하철을 타요. 거기에 40분간 핸드폰이 안 터지는 구간이 있어요. 사람들은 물에 젖은 나뭇잎처럼 회색 몸을 접고 앉아있고요. 난 그곳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요. 검은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빠르게 지나가죠. 거기서 내가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죽어도 아무도 알지 못할 거예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겠죠. 식물화성 연구자가 내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 어머, 지혈하는 거예요. 난 살면서 한 번도 집을 공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난 내가 집이에요. 이동하는 집이에요. 사람이 곧 집이에요. 깊이 박혔어요. 네? 나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쫓아내는 사람과 쫓겨나는 사람이 같아서 그러지를 못해요. 퍽! 철학적이네요. 그쪽만 못하죠. 몇 명이나 넘어왔어요? 식물화성 연구자가 발을 지혈하고 있는 내 손을 자신의 다리 사이로 가져갔어. 강해하는 나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나한테 끌렸어요? 처음부터? 당신 할아버지 쓰레기야! 입 다물어요. 그 새끼 얘기하면 성욕 떨어지니까. 나한테 네 몸을 보여줘. Where is the bakery? Go straight to Bronx
내가 네 꿈속에 있구나. 나는 작업복을 입고 걷고 있어. 엄마가 다녔을지도 모르는 공장에 가고 있어. 청주에 있는 담배 공장이야. 3,000명의 노동자들이 1년에 100억 개의 담배를 만들었대. 국가기록원에서 공장 설계도와 신문사 항공사진을 찾았어. 68년도에 찍힌 사진이야. 설계도에는 노동자들이 살던 숙소도 있어. 지금은 완전히 폐쇄되어서 낮엔 들어갈 수가 없어. 하지만 지금 여긴 밤이고 나는 담을 넘을 거야.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여자 책상에 그 여자에게 보내는 엄마의 편지를 놓고 나왔어. 언니는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씨발, 대체 뭘 하고 있어? 돈 내고 시간 들여서 탐정놀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삶의 대단한 과업을 수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언니는 언니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궁금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궁금해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그런 건 20살 때 끝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부끄러움을 몰라! 언니는 엄마를 닮았을 것 같아. 그러니 그렇게 이끌리듯 찾아 나선 거겠지. 내 생각에는 언니도 엄마처럼 자식을 버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무심코 버리고 엎질러 놓은 다음에 평생 슬퍼할 확고한 이유를 품고 누군가에게 기댈 구실을 찾아다니겠지.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알아? 천진난만함이야. 사람 미치게 하는 떠도는 미장의 가족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빠르게 쫓아가. 그들을 붙잡아 세우려 하는데 언제나 그렇듯 그들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 잠은 좀 잤어요. 옷만 가지고 다시 갈 거예요. 좀 어떠세요? 의사들은 최악만을 말하네. 진전 있어요? 관뒀어요. 왜 나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내가 장난칠 기분 아니에요. 밤나무, 복숭아나무 숲, 소리, 파도, 일출, 장미, 동물원, 완자무늬, 당나귀.
그만둬요. 대체 뭘까요? 소용없으니까 머리 아픈 생각 그만하자고요. 생각해 보라고. 싫어요. 뭔가를 기억하려고 했던 거예요. 뭘요? 그것까진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봐요. 이것들은 한 번에 적힌 것들이에요. 같은 종류의 항목들이라는 거예요. 밤나무, 소리. 이게 어떻게 같은 항목일 수가 있어요? 밤나무와 소리, 동물원과 만자무늬. 꼭 한글 파일 그리기마다 기호 이름 같네요. 한국에 관련된 이미지 기호예요. 스타벅스 텀블러 이미지 같은 거요. 미국 스타벅스 텀블러에 뭐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한국 스타벅스 텀블러에는 태극무늬, 남산타워, 하회탈 같은 게 그려져 있죠. 기념물들. 장소예요. 뭐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이미지인가? 아니, 그것보다는 좀 더 생활에 직결된 것 같아요. 마치 전화번호처럼 이걸 보면서 뭔가를 한 거예요. 지도. 기차. 기차역이군요? 아니요. 기차보다 더 자주 갈아타야 하는 지하철. 지하철 역사의 벽화 제목들이에요. 서울 메트로 홈페이지 들어가봐요. 밤나무. 밤나무는 왠지 월곡이나 미아 사거리일 것 같아요. 당시엔 미아 삼거리였을 테고요. 근처에 밤나무골이 있어요. 미연사거리 맞아요. 밤색 계열의 수직 연속 패턴이래요. 복숭아 나무 숲은 도곡동인가? 금호역이래요. 소리는 뭐예요? 소리를 형성한 패턴? 음악이 유명한 지하철역이 뭐가 있지? 홍대는 아니겠고 종묘 제리야. 종묘? 녹번이래요. 소리의 파장을 주제로 디자인했대요. 타도는? 수류역. 벽화 제목이 물결이었대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일출. 동대문역. 지금은 사라졌고요. 장미는 숲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라졌고요. 동물원 뭐지? 서울대공원역인가? 서울대공원 어딨지? 아니 어디 있었지? 사당에 있었대요. 완자무늬. 서울역. 당나귀도 서울역. 서울역. 모든 곳으로 갈 수 있죠. 상상해봐요. 이 지하철 타일 벽화들은 88 올림픽을 위한 도시 미화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적어도 84년도에는 공사를 시작했겠죠. 평창 올림픽 때 가리왕산 깎은 거 생각해보면 84년도라면 엄만 23살이었어요. 고향은 청주였고요. 엄만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요. 어느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도시미화 대규모 공사에 투입된 거예요. 엄만 타일공이었어요. 주로 4호선을 맡았죠. 주어진 타일 도안을 빠르게 찾으려고 이 수첩을 들고 다니고 엄마는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맞은편에 앉아있는 서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옷에 본드와 페인트를 묻히고 지하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그러다 94년 서울에서 나를 낳아요. 이듬해 동생을 낳아요. 다시 청주로 내려가요. 그곳에 있는 담배 공장에 취직을 해요. 담배 공장 굴뚝의 연기와 창고의 벽돌, 기숙사의 낡은 문지방이 내 최초의 기억이에요. 내 최초의 기억은 앞집 노인의 죽음인 줄 알았는데 나와 동생은 담배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 기숙사에서 자라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 맡겨져요. 이 시점에서 엄마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죠. 그 다음으로 2002년이에요. 엄마는 이곳 LA의 한 부유한 한인 가정에서 보모로 일을 해요. 그 집엔 나와 동갑인 7살짜리 딸이 있어요.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해요. 나하고 같은 이름을 붙여주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 가려고 하죠. 그러다 실패하고 쫓겨나요. 자, 들어봐요. 응접실에서 집주인 부부가 싸우고 있어요. 남자의 모국어는 한국어지만 영어를 쓰고 있죠. 누군가에게 대화 내용을 숨겨야 할 때마다 영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 집주인 부부는 엄마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는 자신이 돌보던 아이로부터 떨어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엄마는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해고되던 날의 환경과 소리를 녹음해야 할 만큼.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자신이 키운 아이의 호의를 되찾기 위해 더듬거리는 영어로 편지를 써야만 했죠. 이때가 2010년. 그리고 한참의 공백. 2017년 한인마트에 캐셔로 취직하고 2020년 피살되죠. 말씀하세요. 제가 범인이 아니랍니다. 듣고 있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3년 전에 샌디에고에서 어떤 여자를 찌르고 달아났답니다. 구속됐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네, 언니, 할머니 돌아가셨대. 붉은 흙밭에
없었어. 봄비가 내렸어. 이따금 새소리. 발밑에 묻힌 신혼 미상자들의 무수한 유골들. 하지만 봉분 하나 없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몸을 일으키고는 창문을 활짝 열었대. 요양사가 말해줬어. 너무 피곤해. 계속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낮이 계속 됐어. 내가 이 잠에서 깨면